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달 한 번씩 여러분의 리더십을 충전해드리는 리차지 유어 리더십. 이번 달에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선욱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지혜가 저한테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했고요. 내과도 이제 여러 가지 분과가 있거든요. 심장을 보는 순환기내과, 위, 대장 아니면 간을 보는 소화기내과, 당뇨나 갑상선을 보는 내분비내과 여러 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특이하게 주로 노인들의 병을 담당하는 노인병내과라는 것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에서 좀 근무를 했었었고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한 1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전문의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전담해 가지고 보는 것들을 입원 전담 전문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한 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오셨는데 그 의대에서 공부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외우셨던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일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국에는 이제 의학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인지라, 모두가 다 사람인지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의대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학습량의 기가 죽고 그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사실 유급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졸업 기간이 6.5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의대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이제 대학생들한테 던져주고 이걸 외우라고 했을 때 반응이 그런 유머가 있는데, 법대생들은 이거를 외워야 돼,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했대요. 그리고 또 경제학과 친구들한테 이걸 한번 외워봐라 라고 했더니만 하등의 이득이 될 게 없다, 그러니까 난 외우기 싫다 그랬는데, 의대생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대생들이요. 건강이 안 좋다? 뭐라고 했을까요? 언제까지요? 어제까지요? 예. 저는 이제 외우는 것들을 왜 외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2학년 말 3학년 쯤 되니까 진단학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진단학을 배우니까 그 외워야 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외우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계기가 좀 있게 되었고, 그 계기와 그리고 그 과정 같은 것들을 루트 컨설팅 유튜브 시청자들이랑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유도 모르고 막 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유를 좀 알면은 덜 억울하거나 더 잘 외워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이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자가 진단 키트라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마 뉴스에서는 위양성이 어쩌니 위음성이 어쩌니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다루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거에 전문가가 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왼쪽에 보면은 이제 환자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측은 검사를 했을 때 당신은 코로나 환자다, 아니면은 당신은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 정상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진짜로 환자인데 코로나 진단 키트로 진짜로 코로나 환자가 맞는 참 양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진짜로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키트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참 음성. 근데 아무리 좋은 검사라고 해도 그때도 아마 진단 키트는 부정확할 수 있고, 병원에 갔을 때 무슨 PCR 검사를 해보면은 좀 더 코로나를 더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다,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키트에서는 걸러내지 못한 위음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환자인데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PCR이라는 검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 검사가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냐?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게 이 밑에 보시면은 민감도 그리고 특이도입니다.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참양성이랑 위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환자 중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 백분율로 표현하면은 이제 퍼센트가 될 텐데 이게 민감도고, 그리고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이제 위양성과 그리고 참음성,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 숫자를 분모에다 놓고 그 검사에서 진짜로 음성인, 참음성인 사람들, 이거를 이제 특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더 잘 볼 수 있는 거는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예요. 말 그대로 양성 예측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 진짜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양성 예측도라고 하고요. 음성 예측도는 또 반대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 근데 이제 왜 이제 제가 진단학 얘기를 했냐면은 요것들이 똑같은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검사를 시행한 대상에 따라서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의 집단은 A동이라고 합시다. 자, A동에는 유병률이 10%고 B동은 유병률이 30%고요. 모두 A동에도 100명 살고 B동에도 100명 사는 거예요. 그럼 A동에서는 그럼 환자가 몇 명일까요? 10명이요. 네. B동은? B동은 30명. 30명이죠. 근데 제가 민감도가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은 참양성이 9명이어야 될 거고, 그리고 위음성이 1명이어야 될 거예요. 유병률이 30%인 B동을 한번 봅시다. 환자가 3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위음성이 당연히 그 중에 10분의 1이어야 될 테니까 3명일 거고, 진짜 양성은 27명일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양성 예측도랑 음성 예측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그래도 계산해 왔습니다.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양성 예측도가 50%밖에 안 돼요.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18명이 나왔는데 진짜로 환자여가지고 양성이 나온 사람은 9명밖에 안 되고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9명이나 돼요. 오른쪽을 보면은 검사에서는 양성이 3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진짜로 병이 있는 사람은 27명이나 돼요. 근데 위양성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양성 예측도를 비교를 해보면 A동에서 검사를 하면은 똑같은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 양성 예측도는 50%밖에 안 되고 우측은 79.4%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것들을 어느 집단에서 똑같은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집단에서 검사를 하느냐가 내가 시행하는 검사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의대 막 외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랑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담낭, 쓸개에 염증이 있는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황달, 산통, 발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외우는 이유가 그런 황달, 산통, 발열이 있는 사람들한테 초음파를 봐야겠다. 아니면 CT를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와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 뇌피셜로 나는 이 사람 담낭염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CT를 찍거나 초음파를 보는 게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은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진단학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1, 2학년 때 밤새 가면서 외웠던 것들이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쓰이려고 내가 열심히 외웠구나 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거였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교수님을 모신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결과예측 사고, 그러니까 내가 뭘 했을 때 어떤 게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고의 기술이라서 사실 교수님을 이제 모셨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우리한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 예측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결과를 예측하려면 관련된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을 일단 많이 넣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제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사회 초년
초년생들 회사에 막 입사한다든지 이제 막 창업을 했다든지 하면은 그런 끊임없는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교육이 되고 이러잖아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나한테 외우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라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탈피를 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언제쯤은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한테도 올지 않을까, 저처럼. 의학은 과학에서 이렇게 너는 양성, 음성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되지만 보통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뭐 잘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역시 통찰력 있는 루트 컨설팅의 부사장님답게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딱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파란색은 정상인들이고요. 빨간색은 환자들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PCR 검사를 했는데 무조건 그냥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우리 기준점을 잡아서 이 수치보다 이쪽으로 가면은 정상이라고 치고 이 수치보다 한쪽으로 또 쏠리면은 환자라고 치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의학자들이 합의가 된 게 있어요. 어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 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양성이 되는 거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환자 쪽에 더 가까운 바람에 양성이라고 취급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양성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은 참 양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음성 기준을 엄격하게, 그러니까 양성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은 위양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민감도랑 특이도가 서로 상충을 해가지고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고 그런 진단법은 사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은 위대한 의학자가 된다든지 뭐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싸고 좋은 건 없는 것처럼 민감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양성을 좀 줄이게 하려면은 위음성이 많아지는 거고 위음성을 좀 줄여보려고 하면은 또 위양성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진단법을 써야 되는지가 서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의사결정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느냐가 참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근데 꼭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도 상당히 이게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그 표준 정규 분포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어디다가 어떤 사안에서 어디다가 놔두는 게 이제 리더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노인병을 했다라고 하니까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의료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안 나오거나 매우 적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기준이 정권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기준 자체를 너무 높여놓으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진단학 개념으로 하면은 위음성이잖아요. 체망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게 이제 뇌리에 남아있는 게 송파세모녀 사건. 송파세모녀 사건도 너무 뇌리에 깊게 남아있던 게, 공과금 못 낸 것들 아니면은 집세 못 낸 것들 그거 죄송하다고 막 메모 남겨놓고 운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되면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기준이 너무 느슨하면, 그럼 우리 가끔 이제 뉴스에 맨날 나오죠. 뭐 무슨 공공임대 아파트에 뭐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세금이 허투루 새고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기고, 또 너무 낮게 잡으면은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뉴스 보면은 기분 나쁘고, 나의 세금이 진짜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들이 악용해서 따먹는구나 하면은 정말로 더 엄격하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안마다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나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약간 미덕이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노인병을 하는 제 딴의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다양한 위음성, 위양성
그리고 또 기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병원에서 사용되는 자원도 달라지고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좀 확장하는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직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침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만 문제가 돼도 조직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감지해 나가려면 그때는 좀 민감도를 높게 발견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진짜로 뭐 징계를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위 양성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인사징계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도를 우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민감도와 투기도가 나한테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 교수님이 또 마지막 정리해 오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개똥 철학이에요. 개똥 철학이라고 하지만 개똥 철학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민감도랑 특이도를 동시에 올려가지고 모두 줄이면은 가장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모든 판단에는 위양성 또는 위음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으로 돈을 쓰긴 하지만 그게 이제 꼭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똑같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진단법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어떤 칼을 써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그게 바로 리더다. 어떤 실수를 줄이고 어떤 실수를 감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리더가 알아야 될 덕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분당서울대학병원의 김선욱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어떤 사고를 확장할 것이냐, 그런 기준, 저는 민감도, 투기도 이런 거 많이 배웠고요.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